남탄이 잡지 사진을 12장 찍으러 갔을 때 삶의 한 면에는 서예 표시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름다운 서예 학생으로서 나는 유령처럼 자원하여 쇼에서 우승했고 천년에 한 번 종이 위에서 펜을 춤출 수 있다는 생각을 즐기는 동안 감독은 남탄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것은 프레젠테이션의 가슴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조용했다. 도전으로 가득했다. 나는 펜이 필요했지만 내 손은 침을 맞은 것 같았다. 시즌은 조금 작았고 그런 다음 경기 번호 3과 5를 분리했다. 남탄은 1000명의 사람들 뒤에 여유롭게 나왔고 우리는 나를 바라보았고 가장 즐거운 입술은 살인적인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가 두려웠다. 나는 그냥 가서 그녀의 키스를 온라인에서 잘 보았다. 내 인생은 내 복근을 연결하는 베개와 같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침을 흘렸다. 입이 먼저 간 것은 사실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서예 표시를 몰랐고 그것이 조금 나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괜찮았다. 나는 나이에 대한 몇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 돌아갔고 카메라맨이 영화 전체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오늘 남탄의 누드 사진을 12장이나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며칠 전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몇 대의 차를 몰래 통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운 좋게 남탄의 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찍은 12장 외에도 오늘은 그에게 공식적으로 저주를 내린 첫 번째였습니다. 물론 너무 기뻐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혜택이 포함된 12장도 있었는데 너무 기뻐서 거의 울 뻔했습니다. 몇 장만 찍고 누군가를 찾으러 가려고 했을 때 전체 그룹이 계약서에 서명하려고 했지만 아직 사진 촬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등장할 사람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일정이 확실히 잘릴 것입니다. 나는 뛰어다니며 마당의 관리자를 보았고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마당 관리자 왜 그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 계속 보면 나가서 나와야 할 거야. 마당의 시계를 보니 얼굴도 아주 침울했어. 가짜가 아니었어. 나도 10살쯤 되었는데 서예를 아는 사람이 부족해. 오늘 중요한 글은 그 서예 단어에 있어. 서예 표시. 조직이 나중에 직책을 준비하지 않았어. 논리적으로 그런 일들이 정리되고 사직서에 서명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려나갔는데도 아직 안 됐어. 정말 심각한 실수야. 준비는 했지만 그 사람 손이 어두운 길에 꼼짝 못하고 있어. 알잖아. 아름다운 서예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누가 좋은 서예를 쓸 수 있니? 이제 어떻게 자리를 찾을 수 있겠어. 써봐. 서예 표시 신경 써. 우리 할머니가 바로 병원에 가실 거야. 듣고 바로 이해했어. 그래서 그냥 두고 온 거야. 서예 마크에 대해 말하자면 서예과 학생인 저는 당연히 바로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딱히 말할 필요는 없지만 갈 때마다 설명을 합니다. 쉰자, 아시다시피 당신은 서예를 공부했으니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쉰차의 어깨를 친밀하게 두드리며 그의 반쯤 의심스러운 눈을 보고 잘 어울렸습니다. 요아! 내가 할게. 따라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바로 쉰차를 따라 백스테이지로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통제하기 쉬웠기 때문에 비난과 같은 채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가 오늘 무엇을 입었는지 몰랐습니다. 백스테이지는 꽤 붐볐고 주최자는 여전히 더 많은 사람을 부르고 있었고 쉰차는 저를 재빨리 끌어낸 다음 담당자 앞에 세우게 했습니다. 여와! 이 여자는 서예를 공부하고 있어. 시도해보게.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며 이 여자가 괜찮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쉰카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른 사람 찾을 수 있겠어. 우리 편은 아직 좀 더 달려야 해. 너 편이 못 풀면 이 12명을 찾는 건 빨간 장미 같을 거야. 담당자도 예쁘고 선생님 말씀도 옳았기에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바로 알 수는 없었지만 그 후로 오늘처럼 욕설이 튀어나왔다. 말할 필요도 없이 누워서 첫눈에 반해버렸다. 사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얼굴, 방이 머릿속에 가득했지만 다행히 그때는 참을 수 있었다. 오늘 그는 평소의 현대식 옷과는 달리 마치 범죄자처럼 고풍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보자마자 매료되어 눈을 뗄 수 없었다. 내가 아직 남탄의 몸에 푹 빠져있는 동안 쉰카가 나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곧 알게 되겠지만 서둘러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제때 외국으로 갈 수 없을 테니까. 그의 눈빛은 박쥐처럼 나를 향해 질책하는 듯 했다. 와,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자. 나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다. 일은 일이니까.
남탄의 아름다움에 푹 빠질 순 없다. 전문성 부족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아마 아침까지 우울할 것이다. 중요한 건 그의 차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일자리를 잃을 순 없다. 일을 준비하던 중 북과 잘 보이지 않는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조차 아무도 모른다. 일하기 전에는 너무 바빠서 사보시버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몰래 놀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침착했다. 나는 두 번째 역할을 맡았고 마치 화장을 한 듯 10번째 접시 오른쪽에 서서 탓하고 싶었다. 마치 그 장면에 이름이 튀어나온 것 같았다. 그 사람이 12장의 사진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화장강이었다. 본업에 손도 대지 않은 나 역시 모두 따라 나왔다. 뒤따라오는 가수를 본 가수는 뒤돌아 나를 먼저 끌어냈다. 뭐야, 아직도 너무 거만해.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 나한테 나올 기회를 줘야지. 모두가 나를 따라와 마치 기본 사진을 망치려는 듯 비난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코트를 벗어던지고 앞으로 나서 제대로 된 장면을 연출했다. 총이 기뻐서 울고 싶을 뿐이야. 다음 12명 전에 아무도 그런 이점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잖아. 기망을 가져. 내 일을 망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내일 네가 충분할 거야.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붓펜과 잉크를 손에 쥐고 비난의 앞으로 곧장 나아갔다. 아무런 표시도 테이블도 없이 총을 땅에 대고 나를 원하고 응웬까 밧줄도 없지. 위험한 비난은 그물 색깔 몇 개가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그들은 그녀에게 말하지 않는다. 뭐라고 말해. 아무런 표시도 없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일어섰는데도 펜은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는 펜을 손으로 잡았다가 다시 내 손에 쥐어주었다. 아무도 그렇게 쓰라고 한 적 없어. 울고 노래하는 마당으로 돌아서서 부의 눈을 받고 싶어서 돌아서서 울음보다 더 추하게 웃었다. 응구에스까. 내 땅은 범죄야. 응구의 짜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빈손으로 두 손을 뒤로 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내가 공영에 처할 길을 만들어줘. 나는 여전히 펜을 내려놓을 수 없어. 두려워. 인터넷에서 선생님은 내 복근 앞에서 유령이 되고 싶어 하지만 코코넛은 너무 잔소리야. 서구에 있을수록 내 얼굴도 빨개지고 작은 분홍달이 움직이는 조롱처럼 보여.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나는 즉시 손을 움직이지 않고 눈을 떼고 내 얼굴도 더 이상 빨갛지 않아. 사장님, 누가 여자들이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결국 진실은 제가 매우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후 저는 마법의 단어처럼 펜이 필요했습니다. 졸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저는 매일 부지런히 글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몸에 글을 쓰는 것이 새로운 수업을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다지 나은 것이 아니라 제 작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먹과 붓을 들고 소환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 작은 지인도 그렇게 훌륭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글쓰기 수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아름다운 것보다 겉모습을 먼저 강조하면 다른 말들이 깊이 낭비되어 문제를 보게 됩니다. 주인이 몇 가지를 내려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환 형님, 당신은 사장 앞에서 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감히 그의 등 뒤에서 그를 깊이 험담하는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시험 점수를 따기 전에 깊이 낭비했다는 것을 사무실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깊은 말들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형제들을 집에서 잘 안아주라고 지시했다. 한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낭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한 사람은 공부를 걱정한다. 내가 무시하고 있을 때 소환 형제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왜 그렇게 귀가 찢어지는 거야? 나는 다시 그것을 즐겼다. 방금 자국에 너무 집중해서 아래 사람의 느낌을 잊었다. 펜브러쉬는 어떻게 보든 선반에 닿았지만 그런 사적인 장소에 자국이 있는 것은 역겹다. 내가 혼자 누워있을 때처럼 나는 무슨 말을 했지? 나는 말했다. 그러지 마. 퍼뜨리지 마. 그를 안아. 나는 정말 크고 너무 지쳤어. 내가 돌아와서 그 남자의 눈을 보면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소환이 누구야? 말해봐. 사장이 작은 사람인가? 내 사장이야. 말해봐. 3년 전에 그는 한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는 그가 작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지금까지도 그는 기억하고 심지어 그것을 언급했다. 눈을 감고 사장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방금 전처럼요.
좀 과하게 취해서 사장님을 완전히 기분 나쁘게 했거든요. 이 정도 팬이라면 수도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죠. 어쨌든 걱정은 제 몫입니다. 사진 12장 정도는 해야죠. 그 후에는 올라가서 자매들에게 혜택을 나눠줘야 합니다. 자매들이 여드름을 빨아주지 않고는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각도를 찾아 12장씩 찍었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은 사각사각 없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12장 찍으면 잡지 사진처럼 되니까요. 결국 소환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시더니 좀 더 세련되게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사진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이 아직 백스테이지에 없어서 팔 전체가 안 보이는 사진 몇 장만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면 여성분들이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여기는 시간이 정말 없으니까요. 그 이후 일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아직 그룹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명단에 있지만 경비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일을 끝내고 나면 쉴 수 있고 별명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에 가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그날 촬영장에서 내가 온라인에서 미쳤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나뿐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앞에 끌려간 적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온 가족이 보입니다. 그가 아직 그 여자를 기억한다면 내가 한 다른 말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뭘 알겠어요? 내가 아직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그는 도망쳐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가라 집에 가. 3시 전에 머리를 가져와 출산 비행에 가야 해. 빨리. 나는 그에게 끌려 날아가고 싶을 정도로 아직도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채 바로 밀어넣으셨을 때 가격이 책정될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운전자가 닭을 치고 달려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애원하다가 옆 사람 품에 안겼습니다. 다행히 반대편 사람이 제 손과 반대로 재빨리 반응했습니다. 머리를 손질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제 손에 적힌 위험 표시는 이제야 예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검문소에 있을 때 즉시 돌아서서 상황을 계좌로 넘겼습니다. 다행히 위험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면 머리를 덜 쓰고 중요한 서류를 챙겨서 우리를 따라 출산 비행을 하러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출산 비행은 왜 하는 건가요? 위험은 저를 지루하게 바라보는 것, 당신을 팔러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수영하는 차. 슬픈 사람들은 불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 몸을 힘없이 꽉 잡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묻습니다. 저를 10m 정도 밖으로 데려가 눈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오늘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겁니다. 사실 오늘 저는 매우 인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데인저러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지한 사람 같았다. 차는 아래층에 멈췄고 다행히 나는 뒤돌아 같은 핀을 쉽게 찾았고 아주 빨리 찾았다. 나는 보스를 놓쳤고 간단한 옷을 입어야 했고 차를 세웠고 에라인은 아래층으로 달려가 그것을 덮으려고 했고 차는 빠르게 사라졌다. 이번에는 균형을 유지했고 데인저러스 빠지지 않았다.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좌석을 잡았지만 나는 1등석만 남았기 때문에 1등석을 샀다고 말했다. 나는 입구에서 데인저러스를 조용히 따라 들어갔다. 전에 1등석을 샀지만 이번에는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나와 함께 온 사람 때문일 것이다. 체크인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세요. 내 옆은 데인저러스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내 뒤에 앉은 학생이 갑자기 말을 조금 느꼈다. 일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며칠 동안 나는 꿈의 경비원 같았어. 너는 내 팬이야. 사장님이 당신이 부정행위하는 걸 못 보셨나요? 그냥 인정하는 문제일 뿐이에요. 당신은 온라인에서도 아주 사기꾼이에요.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부정행위를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다른 많은 문장들이 올라가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표시될 거예요. 그 문장들에 대해서는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누가 알겠어요. 저는 여전히 현상 유지를 원해요. 인터넷에서는 무엇이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토끼처럼 하늘처럼 조용하고 경계심이 강한 현실에 대해서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 보여야 하는데 감히 부정행위를 하다니요. 제가 바닥에 직접 기도하고 싶다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은 복근으로 손을 내밀고 싶은 건가요? 오랫동안 씻지 않은 박쥐 시체가 목에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젖은 수건으로 그를 도우며 심장을 주려고 했다. 배신자.
물속에서 혼나면 말도 못하는 타입인 나는 손과 뺨이 더 빨리 반응했다. 내 손에 든 젖은 수건이 그의 높은 목을 누르자 두 손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누가 나를 배신자라고 했는가. 분위기가 갑자기 묘하게 변했다. 손가락 아래 작은 목구멍이 꽤 움직였지만 그는 내 손을 놓지 않는 듯했다. 만약 이 순간 누군가 우연히 지나간다면 이 자세는 곧바로 오해받을 것이다. 나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손뼉을 치고 제자리에 앉았다.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스스로 화상을 입을 것 같은 순간 나는 손을 꽉 쥐고 변명할 말을 떠올렸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당신의 목이 오랫동안 씻겨지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다음은 없을 것입니다. 모범 직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리를 두겠습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볍게 소리를 내고 눈을 감고 쉬었습니다. 뜨거운 얼굴을 만지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늘처럼 대담하고 감독관은 계속했고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잡으면 이 일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리를 두는 것은 충분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 나라처럼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하기 위해 일어났고 나는 잠든 사람처럼 보이는 몇몇 사람들에게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지 않으면 주사 맞을 수 있을지도 몰라. 여행 중이었는데도 사람처럼 생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젠장. 왜 데려왔냐고 물어볼 수 있겠어. 그런데도 데려오지 말라고 하니 그 사람은 표정이었고 두려움에 떠는 것 같아. 근시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매일 화장하는 게 편해서 데려오지 않으려고 해. 스케줄이 없을 때만 이렇게 안경을 쓰고 다니는 걸 좋아해. 아니면 왜 데려가서 사진 12장 찍게 해. 아무것도 없으면 이직할 거야. 사장, 이직을 협박으로 쓰시다니. 이건 옳지 않다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창밖을 내다보며 마치 나를 찌르려는 듯했어. 도움이 된다면 뭐든 상관없어. 아주 좋고 아주 딱 맞아. 운이 아주 좋은 건 맞지만 나 같은 쇠사슬에 묶인 사람에게는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어쨌든 손에 불이 붙으면 오른손이 되는 거야. 나중에 그가 지난번에 좀 화려했지만 아주 좋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하지만 다들 이번에는 감정이 풍부해져서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했고 이번 해외여행에도 잘생긴 남자들을 데려와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예전처럼 응이 트라치였다면 사진 찍는 게 귀찮았을 텐데 지난 2년 동안 점점 변했어요. 팬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점점 더 잘 알게 됐고 활동적인 것도 훨씬 좋아하게 됐죠. 제가 응기 트라치 누에 팀에 합류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번 임무는 공연 관람과 동시에 브랜드 홍보 사진도 수십 장 찍고 노부부와의 감정도 다시 연결해야 해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하지만 저는 눈에 띄지 않게 떠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몇 명 데리고 가서 아름다운 곳을 찾아 좋은 여행으로 만들 거예요. 그는 제게 새로운 남자 몇 명을 배정했는데 처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옆에 서서 자세히 살펴보기만 했죠. 나중에 제가 손을 들었을 때 아주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이 남자들은 제가 오랫동안 입어온 옷들이라 이제 제가 버는 돈은 그 값어치도 안 할 정도예요. 사장님은 정말 다르시네요. 감히. 이렇게 비싼 남자들을 주다니 제 마음속 은기 트라치의 모습이 금세 너그러워졌어요. 감히 이렇게 비싼 남자들을 주다니. 절대 돈을 깎아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와 함께 웃으며 춤을 추는 건 사장님 덕분이에요. 스튜디오 물건이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쓰라고 특별히 가져다 주신 거예요. 비싼 남자들을 미리 데려왔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따뜻해졌어요. 응이 트라치는 여전히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닌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첫 번째 행사는 패션쇼 관람이고 그 전에 레드카펫이 있어요. 응기 트라치의 경례는 마치 두 명의 코디네이터 같아요. 인정해야겠지만 그는 어떤 스타일을 다루든 깔끔하고 완벽하고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유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12개를 다 마친 후 바로 약간의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장님, 이 옷 정말 멋지네요. 뭐든 입어도 멋질 수 있고 가치는 전혀 잃지 않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를 비난했던 사람은 말로 가득 찬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말할 줄 모르면 너무 많이 말하지 마. 따뜻한 옷을 입을게. 시련이 끝나면 데려가서 놀게 할게.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곳에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곳의 야경이 매우 아름답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한 번도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이렇게 좋은 기회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붉은 모래가 물 한가운데에 있었고 얼음이 얼어붙은 날이었습니다. 그가 개시하고 1년의 힘을 얻었고 모두가 저를 응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꽤 좋았어요. 칭찬을 다 읽고 나서는 밤 풍경이 기대되기 시작했죠. 밀고 나가자마자 위험한 곳으로 재빨리 다가갔는데 누가 그의 부주의함을 알아채고 같이 죽을 뻔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너무 빨리 반응해서 제 머리를 뒤로 돌려 뒤로 밀어냈어요. 순식간인지 아니면 그냥 지루해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왜 전에는 여자 연예인이 그와 루머에 휘말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됐을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가서 강을 바꿔야겠어요. 몇몇 남자들을 껴안고 군중 속에서 나왔어요. 몇몇 사람들은 아직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마치 옳은 말을 하고 떠난 것 같았어요. 그가 뒤따라왔죠. 다만 제가 조금 더 기다렸을 뿐이에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뒤에 남겨진 줄 알았어요. 마침내 그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재킷에 야구 모자, 마우스 가드를 착용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너랑 안시안이 날 여기 두고 도망간 줄 알았어. 졸린 눈을 깜빡이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그는 마치 나를 보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30초 후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긴장하지 마. 나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그저 긴장했을 뿐인데 뭔가 삐딱하게 굴었던 것 같았다. 방금은 마치 평범한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긴장하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가자. 내가 열밤을 보낼게. 조하. 그가 나를 열밤으로 데려가 줄 테니 차라리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옆을 걸으며 언제쯤 묻지 않았어. 안 갈 거야. 수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밤새 깨어있지 못하는 척하며 호텔로 돌아가 먼저 잤다. 하지만 나중에 쉬한만큼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블라임은 즐기는 듯 날 쳐다보며 검문소에서 내 말을 통역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나는 곧바로 메추라기처럼 목을 움츠렸다. 말이 많은 건 좋지 않다는 게 사실이니까. 나는 지퍼를 올리는 척하며 손에 든 사진을 조용히 가지고 놀았다. 오늘은 사진이 많아서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출가하면 USB에 저장하는 게 최선이다. 계산이 틀리면 하루 종일 허비할 수 없다. 다른 사본을 백업해 두는 게 최선이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갔다. 처음에는 근처를 산책할까 생각했지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결국 포기했다. 무슨 일이 쉽게 일어난다면 화를 내는 건 여전히 우리일 거야. 너희는 항상 최고야. 몰래 가격을 올리고 사진을 가장 많이 찍은 사람을 골랐다. 나는 법전이 아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사진을 바라보며 왜 처음부터 시작했는지 생각했다. 결국 나는 그에게 그냥 말했다. 널 위한 거라고 했어. 넌 신경 안 써. 그의 눈빛과 태도는 매우 강렬했다. 마치 나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듯했다. 처음부터 나를 매료시킨 것은 바로 이 눈빛이었다. 내 피는 그의 팬이 되었고 나처럼 사진 12장밖에 안 찍는 사람을 점점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들게 했다. 그 쓰레기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왜 날 안 믿어? 내 팬이라고 하지 않았어. 맞아. 처음에는 내 사진을 수십 장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수십 장씩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 내 진짜 사인이 어디 있었는지 넌 모르지. 그 백인 여자는 게시글 올리는 걸 좋아해. 우리는 현장에 가서 네 사진을 수십 장만 찍을 수 있어. 그 쓰레기는 이전 이적 때문에 조금 부끄러워하며 웃었지만 돌이켜보니 맞았다. 그는 사임한 후로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다. 사실 널 여러 번 봤어.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바로 소리쳤다. 네가 수십 장 찍으러 왔을 때 내가 널 봤어. 내가 아직 유명하지 않았을 때 네가 거기에 있었지. 그때 네가 길고 비싼 사진 몇 장을 들고 있었지. 나중에 장비가 더 좋아 보였지만 너는 그 조각상에 인사한 적이 없었어.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만 좋아하는 타입인데 부분적으로는 지금까지 그 쓰레기보다 더 잘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벗어날 수 없어. 난 네가 나처럼 하얗다고 생각했어. 그 엉터리 녀석이 다시 내 머리에서 손을 떼고 작은 소녀는 수줍어하고 그 사진들은 내 얼굴보다 커서 누가 신경 쓸 리가 없지. 그때 돌이켜보면 좀 이상했지만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그래서 다시 부끄러웠어. 그래서 정말 네가 나를 위해 12장의 사진을 찍어준 거야. 또 뭐야. 게다가 졸업 후 전공이 직업이어서 네가 이 반을 사람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줬잖아. 어쨌든 장점이 있지. 노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 호텔에 돌아가 쉬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돌아서자마자 그가 하는 말이 들렸다. 그럼 영원히 그의 편에 설 거야. 그의 눈빛은 마치 이 채널처럼 위험했다. 내 대답을 듣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떠날 거라는 의도였다. 나는 잠시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판의 은퇴 명단에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를 지지할 것이다. 어쨌든 그는 내가 존경하는 최초의 은퇴 군인이었으니까 불법이나 부도덕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판과 그의 우상 사이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 내가 여전히 망설이는 동안 응구엣은 눈꺼풀을 내리고 속마음을 감추는 듯했다. 내가 꿰뚫어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냥 조용히 물었다. 친한 친구라도 그럴 순 없지. 너한테 아무것도 부탁할 수 없어. 가자. 집에 가. 앞으로는 자유롭게 나가도 돼. 안시안에게만 알려주면 돼. 그가 돌아서서 떠나려고 할 때 나는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아당겼다. 내가 할게. 네가 여기 있는 한, 내가 널 볼 수 있는 한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네가 얼굴을 비비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조금 늦었어. 박격포처럼 확신에 찬 사람이 내 손을 바라보는 걸 보고 나는 약간 긴장했지만 재빨리 놓아줬어. 이제 그는 내가 그를 이용한다고 오해한 거야. 그는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내 손을 잡았어. 요아, 내 말을 들으니 내가 90살까지 영화에 출연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매우 성공할 거야. 외국을 기다리는 건 무섭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바쁘지 않다는 거고 촬영 일정도 매우 빠르다는 거야. 혼자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태프를 따라 재빨리 나라로 돌아갔어. 그 나라에서 박격포처럼 확신에 찬 그 사람은 바로 크루에 합류했고 그의 스케줄은 이미 매우 바빴습니다. 사실상 그는 1년 내내 당신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스튜디오까지 바짝 따라가지 않았다면 아직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의 직원이 되니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룹이 힘들 때는 다른 일을 해야 하고 활동은 끊임없이 겹칩니다. 그래서 팬들은 종종 사랑할 시간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진정한 시간 관리의 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는 밤에 사랑하고 자는 시간을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는 정말 멍청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회사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은 사장인데도 1년에 며칠 쉬는 날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려는 거잖아요. 선 형님,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들은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선 형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팬들이 사장님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애정 어린 눈빛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군요. 외부에서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반박할 수 없어요. 사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감동을 받았거든요. 돈낮 중딘 대화 젤린. 방금 몇 번 들었어. 엄마의 큰 목소리. 새 머리카락 몇 개만. 나는 마치 머리가 있는 손님 같았어. 그 후 엄마는 나를 다시 소개팅에 데려가서 학생왕에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 물속에서 헤엄치는 바다거북. 엄마는 소개하는데 진심이 아닌 것 같아. 군부대는 내 월급 후 문학의 그림자처럼 비난받았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루 종일 그의 나쁜 모습에 겁에 질려 죽을 뻔했어.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뒤로 가서 아래에서 그를 바라보았어. 아마도 방금 모양을 만들었을 거야. 아무리 울어도 그 얼굴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 사장님, 오늘 정말 잘생기셨어요. 착하고 착해서 계속 나를 탓하던 그 사람의 그냥 얼굴을 하얗게 만들었어. 오히려 나쁜 소리가 났어. 내 몸을 때리고 입술을 그 옆에 내려놓았지. 이 영화는 오래된 영화지만 형태는 아주 멋지고 보기만 해도 그립감이 느껴진다. 그는 앉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소개팅했던 학생보다 더 잘생겼어요. 이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 사진만 봤지만 위험한 여성만큼 잘생기지는 않았다.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안시안이 갑자기 매듭을 풀고 마치 무언가를 끄집어내듯 얼굴 앞에 손을 댔다. 그때 공기 중에 시큼한 냄새가 났는데 가격표. 누가 알아챘을까? 나는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아니, 선생님? 누군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식초 냄새는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고개를 저었다. 위험한 녀석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했다. 아, 사장님. 제가 깨어서 여기서 당신을 만나면 하루 쉬겠습니다. 그날 소개팅을 해서 상대방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누르실 겁니다. 이 일은 쉬안 씨에게만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이상 저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요. 그는 뒤로 기대앉아 아무렇지 않게 의자에 올라가 사라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왜요? 저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가 허락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장기 휴가도 안 냈는데 왜 휴가를 못 가게 하셨죠? 왜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사장님이신가요? 제가 사장님이신가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연히 그가 사장님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잊어버리세요. 제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쨌든 형식적인 만남일 뿐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조금만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원래는 더 이상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와의 연애는 아직 멀었어. 이때 드라마를 보고 있던 소원 씨가 나를 변호하며 입을 열었다. 누가 나가서 저렇게 뛰어다니니. 넌 틀렸어. 여자가 소개팅을 한다고 뭐 어때? 소개팅이 끊어야 하는 데이트가 아니잖아. 놓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봐줬어. 알았지? 바로 다른 뺨을 돌렸어. 당연하지. 그는 여전히 내게 가장 좋은 남자야.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지. 그는 정말 그래.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그가 그렇게 통통하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 그는 아직 나를 사랑해. 그냥 그의 표정이 정말 생각 안 한 것 같아.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할 때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에게 끌려갔어. 어쨌든 임무는 이미 완료했지. 소개팅 상대와 시간을 맞춘 후 나는 즉시 어머니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 난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지난 몇 년 동안 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왔어. 엄마는 주변 사람들을 다 소개시켜줬는데 나만 아직 해결 안 됐어. 그래서 지금 날 겨냥하는 거야.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엄마랑은 반박할 수가 없어. 당장 말하고 소개팅을 해야지. 소개팅을 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항상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보러 왔을 뿐이야. 소개팅을 한다는 걸 바로 알았지만 몰랐으면 그 사람이 가는 줄 알았을 거야. 하지만 아는 게 별로 없잖아. 내가 아는 건 다 말했어. 주고받았지만 몇 마디만 들었을 뿐인데 그 사람은 내가 뭔가 숨기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계속 묻고 또 물었지만 결국 손이랑 친해졌을 때 나 자신에게 화가 났어. 그가 물었다. 사랑해 본 적 없지. 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다닐 때는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까이 지냈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다 보니 사랑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 손 선생님은 마치 이야기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방은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설명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호기심을 억눌렀다. 사실 나는 침대에 누워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있었다.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도 몰랐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더 궁금해졌다. 토함케이의 데이트 상대가 왔는데 아침에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했다. 밥도 다 먹지 않고 나갔고 다른 약속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었다. 손씨, 사장님, 저 먼저 가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다시 올게요. 손씨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불평은 하면서도 그렇게 나쁜 배우와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전히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얼굴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거의 다 왔는데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달려갔는데 시스템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정비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실물은 인터넷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성격도 좋았지만 저와는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조금 이야기했고 저는 일어나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었고 저를 구해주었고 꼭 다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촬영장까지 가기에는 좀 멀었고 누군가 저를 데려간다면 저는 소송을 걸어 돈을 좀 뜯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대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차를 보고 멈췄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저를 찾으세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 문을 열고 채서 내려 그를 바라보며 호텔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작은 배에 태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옷을 다 입은 미꾸라지였습니다.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다른 사람과 공영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걸 모르세요. 장어가 저를 일주일 가까이로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밀어내고 싶었지만 그는 손을 잡고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두 단어만 썼습니다. 위험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청년처럼 차려입었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미치광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좋았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는 날 아프게 했어. 내 손을 의심했어.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누구에게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설령 그 사람이 내 우상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내 고통스러운 표정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얼굴에 드러난 위험은 마치 나쁜 과거를 보여주는 듯 했고 결국 그는 내 손을 놓았어. 그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충분한 거리가 있었지. 나는 재빨리 손을 놓았어. 노인의 손에는 마치 누군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것처럼 주문이 걸려 있었지. 나는 내 손에서 깨어났어. 미안해. 넌 진심이 아니었어. 내가 고의로 그를 도발했어. 그래. 넌 진심이 아니었어. 네가 일부러 그랬어. 난 분명히 그렇게 내성적이었고 네가 진심이 아니라고 여전히 믿는다면 정말 바보였어. 위험하게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떠나지 않았어. 나는 그가 무슨 짓을 할지 잠시 짐작할 수 없었어. 내가 떠나고 싶다고 말한 이후로 그의 태도는 항상 똑같았어. 혹시 사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한 방울은 그 옆에서 여성 버전의 사랑 이야기의 강인함을 보는 것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그래. 그러면 세상이 이해해. 세상이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야. 나는 손을 놓았습니다. 사장님, 사랑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난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처녀잖아요. 상대방의 심리를 조금 분석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이 그저 사본만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보다는 낫죠. 나는 꽤 진지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에게 뭔가 말하는 것처럼 위험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러다가 차가 막 나가려고 했어요. 당신이 정말로 도울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아직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도울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를 비난한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스튜디오로 돌아갔고 나는 호텔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촬영팀에 도착했을 때 소환당 씨가 내 옆에 앉아 장면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선생님이 도착하셔서 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오바잉, 얼굴 괜찮아. 잘 지내니? 의자에 앉으라고 했는데 촬영하는 사람이 꽤 진지하더라. 화제를 바꾼 사람이 대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뿐이었어. 믹스도 괜찮았고 괜찮았어. 아니, 그냥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고 은근한 분위기는 괜찮았지만 재미없었으니까 내가 똑똑했던 거야. 소환 선생님은 활짝 핀 꽃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누군가 울 것 같아. 앤선.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말이 좀 불공평해 보여. 너희들은 지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차라리 나한테 안 줄 거야. 안소아는 웃었고 세상에 나만 고통받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나와 함께 춤을 추며 엄마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해줘. 곧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더 많이
하지만 나는 그 이상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오늘 그 남자가 나에게 던졌던 질문이 떠올랐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갔다.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팬에게 포위당할까봐 두려웠다. 불가능해. 불가능해. 어떻게 날 좋아할 수 있지? 환각을 보고 있는 거야. 몰래 가격을 올리는 거야. 그렇게 자기기만 하지 마. 나는 얼굴을 닦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었다. 잠들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어.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을 한 탓일까? 지금은 기계 더미에 스스로를 자축하고 있어. 아직 가지마. 어디론가 데려다 줄게. 그때 나는 아직 속이 메스꺼웠고 방금 전의 상황을 떠올리느라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자 그가 내 고개를 획 끄덕였다. 아, 왜 날 때렸어? 원망이 가득했다. 상사를 조심하라고 날 때렸어. 뒤돌아봐. 누가 상사였어?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번엔 좀 무례했지만 그가 나에게 너무 관대했던 건 아니었나. 이 일은 내 잘못이다. 물론 아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가 내게 너무 많은 자유를 준 것뿐이다. 그래도 사과해야겠다. 죄송하지만 사장님, 제 태도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을 존경합니다. 기계 더미에 대해 자화자찬만 하고 가지 마세요. 그렇죠. 저는 절대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이 간다면 직장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사장님이 그를 불렀다. 나는 그의 뒤에 서서 애원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협박으로 직장을 바꾸고 그를 괴롭히는 방법밖에 몰랐다. 너무 심했다. 하지만 진정하고 나니 그가 내게 할 말이 있는 걸까? 정말 나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걸까? 내 자리가 크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리라고 해도 해고될 정도는 아니었다. 고개를 저으며 밖에 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와서 촬영이 시작되는 걸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스태프 대부분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결별을 축하해 주려고 했지만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내 차례가 아니었고 내가 그랬다면 그 창녀 옆에 서 있었을 것이다. 문득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음탕한 커플이라고 부르는지 깨달았다. 마치 달콤한 들판에서 서로를 구하기 위해 나란히 서 있는 정말 음탕한 커플들이었다. 눈이 떨릴 때까지 그들을 바라보니 몇 번의 만남 이후 내 마음도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판이 탄 듯 누억에게 품었던 애정이 아니라 마치 누워있는 듯한 감정이 느껴졌다.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려던 순간 안손이 이미 내 바로 옆에 서 있는 줄도 몰랐다. 우리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불편했다. 우리 사이에는 항상 거리가 있었는데 뭐가 불편하겠는가. 이렇게 그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멋진 일이었다. 더 이상 묻지 말아야겠다. 안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결국 나는 탈영병처럼 방을 나갔다. 분명 속상했지만 그 감정은 내가 슬퍼하는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일이 아니었다면 나와 그 남자는 아마 마주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그저 펜과 조각상의 관계일 뿐이었다. 모든 행사에서 만난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수준에서 그칠 텐데 왜 굳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몰래 가격을 올리고 그걸 내주고 이쁜 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얌전히 돌려줘야 한다. 진짜 팬 프로답게 행동해야 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방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어쨌든 그 남자는 나중에 할 말이 있을지도 모르고 나를 보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방문에 다다르자마자 벽 안에서 나오는 남자와 부딪혔는데 그도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이더니 문을 닫고 바로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따라오세요. 다음 줄로 가세요. 그가 제 손을 잡아채며 괜히 끌려갔습니다. 뉴스를 보니 저도 종종 예열을 놓쳤는데 진실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신을 대할 때 더 이상 같은 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금기를 범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호텔 최상층으로 데려간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는 옥상 정원이 있는데 보은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비싸서 저처럼 익숙한 직원이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그 정원은 문 앞에 서 있는 웨이터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정원 가장자리 구석으로 데려간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아래층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이 화단에 서 있기만 해도 다음에 일어날 일이 내 능력을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는 그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을 꽉 잡고는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 후 먼저 말했다. 아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준비될 필요 없어. 그냥 내 말 들어. 당장 뭐든 하라고 강요하진 않을 거야. 내가 뭐든 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폭발할 수 있어. 어쨌든 난 살 준비가 안 됐고 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2분 동안 내 감정을 표현한 후 나는 그에게 맞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좋아! 네가 말해. 난 살 준비가 됐어. 그런 내 반응을 보고 그는 나를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냥 고백일 뿐이야.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외부인들은 그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믿지 않더라도 나는 정말로 당신에게 수를 썼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안시아는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사랑 게임을 해서 약간 느리다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안시안이 지난 며칠 동안 한 말은 모두 이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히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나는 일어나서 나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요. 그는 나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내게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단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시안이 나를 스튜디오에서 일하도록 초대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시평제를 너무 잘해서 타이틀을 따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사악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이미 그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내 상상인 줄 알았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게 의심스러웠어. 셉 A, 너 정말 계략을 꾸미고 있구나. 조금도 계략을 꾸미지 않고서 어떻게 내 친구를 찾을 수 있겠어. 응희의 과신 때문에 그를 태양에서 떨어뜨리고 싶은 건지 몰라. 하지만 동의하고 싶지 않아. 네가 내 아이돌이라고 해서 더 깊은 연애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게다가 서로 알게 되고 공개하면 나한테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위험하게도 거절할 줄은 몰랐어. 몇 초만이라도 얼굴을 드러낼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내 팬이 널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게.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난 신이 아니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위험하게도 내가 비교할수록 그가 이런 모습인 걸 더 많이 보게 돼. 결국 더 이상 그에게 관대하지 않아. 사실 저도 당신에게 약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사이의 장면도 아주 편안해요. 사랑은 정말 단순한 것인데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학교가 될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이 서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휘파람처럼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걱정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저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어쨌든 그는 제가 3년 동안 사랑해온 사람이고 당연히 그의 성격을 믿어요. 그러니 안 해요. 이 남자가 당신을 더 아끼기를 바라요. 항상 그러니 더 생각하지 말고 놓치지 마세요. 이야, 제 사랑 이야기입니다. 더 아우디오의 스토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이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세요.